지표 발표나 파월의 발언을 여러 번 겪어봤지만 당장은 오르고 다음날 더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헤드라인상으로는 호재로 생각하는데 막상 세부 내용을 열어보거나 의미를 해석해보니까 악재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호재 소식이 나오면 좀 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악재 소식이 나오면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혹시 시장이 틀린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한 곳에 큰 수익이 없어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서 성공한 사람들이 큰 돈을 벌고 그 큰 돈을 번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다수가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다수가 가는 방향 거꾸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사업도 불확실하고 투자도 불확실하지만 돈을 벌고 싶어서 이 불확실에 몰려요. 몇몇 나라를 가면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큰 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대로 되는 것도 없지만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살아남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곳이 이 주식시장입니다. 공포와 욕심만 잘 컨트롤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년 전과 다르게 지금은 대중이 공포보다는 욕심을 조금 더 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악재에 취약해요. 월가가 이 타이밍을 활용해서 악재를 쥐어짜든 부풀리든 활용하기 좋은 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가 매수나 차익 실현 같이 이런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저는 다른 투자자들이나 뉴스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투자하지 않아요. 가급적 의심하고 반대로 하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취할 거는 취해보면서 투자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 스타일이 평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좀 고집스러운 면도 많아요. 그래도 17년 정도 이렇게 투자해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투자 습관이 바뀔 것 같진 않습니다. 여러분도 제 관점이 뉴스와 조금 다르더라도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라는 게 이런 마이너한 점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유튜브 채널은 개인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는 채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목금토 이렇게 진행되는데 120명 정도 넘는 경제 지도자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도 당연히 모이게 돼요. 이래서 인터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앞으로 금리 정책 방향도 가늠해 볼 수 있고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주요한 지점이 맞습니다. 연준 회의록에서 나왔듯이 연준 위원들 간의 의견이 갈리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기사를 볼 때 의심하면서 봐야 돼요. 이 사람의 의견이 연준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연준의 의견을 보면은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충분하다 이제 좋아질 거다 기다려보자라는 의견도 있어요. 6월 7월 다 그랬는데 9월 FOMC 되면은 여기서 금리 안 올려도 돼 라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더 강해질 거고요. 지금 물가 다시 상승하지 않냐, 더 강하게 올려서 빨리 잡아야 된다, 폴 볼컬 때 기억하지 않냐 이러면서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 또 강해질 거예요. 그동안은 금리를 올리자에 다들 합의를 했고 얼마큼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던 거지 베이비냐 빅이냐 자이언트냐 요 정도의 의견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올리자와 올리지 말자로 나뉠 겁니다. 그래서 9월 달에 파월이 컨트롤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어제 증시도 두 총재 발언으로 휘청였는데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가는 우려와 국채금리가 높은 것을 선호한다는 발언으로 인해서 연준이 국채금리를 낮출 의사가 없음에 대한 실망이 섞여 있었죠. 하커 총재는 금리 인상은 더는 없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고요. 시장금리가 높아서 긴축 효과가 좋아졌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본다는 발언으로 그다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콜렌스 총재가 금리 동결 시점에 가까웠지만 금리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 금리 정점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라는 발언을 해서 시장이 걱정을 했죠. 평소에 이 정도 발언이면은 시장이 그다지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잭슨홀이라는 장소와 시간적 특수성 때문에 시장이 무너졌죠. 어제 하루로 보면은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엔비디아로 인해서 올랐던 만큼 빠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새버렸다 정도로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월드컵에서 공격수가 혼자서 3골 다 넣었는데 16강 진출 가능성이 어렵다는 말에 기세가 확 꺾이는 것처럼 지금 잭슨홀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8월 26일 잭슨홀 파월 발언을 보면요. 나스닥 선물 지수가 하루 만에 4.5% 하락했어요. 잭슨홀 미팅 때 파월이 금리 인상을 늦추지 않고 공격적으로 계속 올리겠다고 말했고 폴 볼커 이름까지 꺼내면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날 나스닥 선물 지수가 13,200까지 올랐다가 12,500까지 약 700포인트가 빠졌는데 어제 나스닥도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300포인트가 빠졌어요. 파월의 발언 이후로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흘렀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파월의 발언 이후로 작년 시장 방향성이 어떻게 흘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 잭슨홀 발언 이후에 증시는
연말까지 20% 정도 하락했었어요. 그래서 잭슨 홀 파월 의장 발언에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작년만큼 지표들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작년보다 반대로 긍정적인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 발언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럴 수도 있죠. 증시는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오를 수도 있죠. 어제 반납한 거 다 회복하고 9월 FOMC까지 내리 달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계속 CPI라던가 PC라던가 이런 지표들이 계속 브레이크는 걸겠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를 좀 더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대신 국채금리가 시장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요. 이거보다도 파월이 분열된 연준 의원들의 의견을 모두 아우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여요. 금리 동결, 추가 인상은 지표들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 모든 것은 열려있다. AI 같은 대답을 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이 잘난 연준 의원들 컨트롤도 가능한 거고, 연준 의원들도 대꾸를 못하죠. 데이터 보고 하겠다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자신의 복심을 드러내면은 오히려 분열된 분위기를 통합할 수가 없어요.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한다, 파월 의장이 금리를 더 올리고 싶어 한다, 이런 티를 내면은 연준 의원들끼리 더 싸움이 나겠죠. 상반기는 금리 인하도 생각해 볼 만큼 지표들이 좋았었는데 이게 하반기가 되면서 조금씩 바뀝니다. 물가가 빠르게 잡혔고 고용도 좋아. CPI는 다시 오르고 고용도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향후에는 나쁘지 않다 정도고, AI로 투자가 늘었지 투자에 대한 파이가 더 커진 건 아니었거든요. 미국은 세수가 줄고 세출은 늘어서 재정적자가 GDP의 6% 수준으로 늘어났고요. 신용평가사는 이를 빌미로 신용 등급을 내렸고요. 금리가 올라서 은행들이 고객 예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높은 예금 금리를 제공하면서 예금을 지금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의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지역은행은 더 심한 거고 대형은행들은 그렇진 않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 이를 빌미로 지금 지역은행들이라던가 대형은행 중에서도 좀 아랫단에 있는 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내렸어요. 그리고 상반기에 증시가 많이 올라서 투자자들이 수익을 많이 낸 상황입니다. 수익을 내면은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 해요. 상반기에 이미 수익을 충분히 냈는데 하반기가 상황이 별로 안 좋다,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아졌고 상승세도 힘이 떨어졌고 인군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질 거고 실적이 하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차익 실현하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다. 월가 전문가 생각이 모두 이렇다 볼 수는 없겠지만 차익 실현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점에 놓인 전문가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파월의 발언은 시장이 더 먹을 거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단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갈림길에 있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발언으로 아직 시장에 더 먹을 것이 있으니까 떠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면은 증시가 좀 더 상승세를 갈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빠르게 시장을 이탈하겠죠. 그러면 증시가 하다가 뚝 떨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시장의 선호도가 높은 주식을 보면서 이런 분위기를 예상해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도 보고 발언도 보지만 좀 트렌드가 높은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보면서 분위기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해요. 호재 대비 주가 상승세가 오래가지 못하고 멈춘다던가, 악재도 없는데 인기 있는 대형주가 매도세로 예상치 못하게 더 크게 하락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대중이 매도를 하는 타이밍이 아닌데 매도세가 나오는 시점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팔고 있는데 대중들은 지금 여기를 좋게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 그럼 그게 누구겠어요? 개인이 아닌 기관이겠죠. 최근 증시를 보면은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보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채 금리가 튈 때마다 증시가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거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주식시장은 데이터만으로 승부하기에는 부족해요. 감이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만의 감각 지표를 만들어 두시고 이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